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2월 24일 토트넘이 리그 최하위 번리에게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을 받은 골을 만들어냈던 번리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 번리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시는 분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 번리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했고, 경기가 끝난 후 콘테 감독이 사임을 암시하는 인터뷰도 또한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오늘 오전에 업로드한 저희 미리네 라이브 영상을 통해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영국 언론과 토트넘 팬들 모두 클 것이고, 손흥민과 케인이 토트넘의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맞죠. 하지만 오늘 경기 후 발표된 평가에서 특정 매체는 번리와의 경기 패배가 마치 손흥민 때문인 것 마냥 평점과 경기 평가를 가르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경기가 끝난 후 콘테 감독의 심정을 밝힌 것처럼, 만약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 환상 듀오라고 평가받는 케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소신 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번리와의 경기에서 경기 통계를 다루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는 경기 평점 7.4점을 받으며 토트넘 내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지난 푸스카스상을 받았던 골을 의식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습 상황에서 개인 드리블을 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케인이 손흥민 앞에 있었기에 원터치로 간결하게 내줬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렇다고 공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뺏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드리블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냈고, 이를 직접 처리하면서 케인에게 택배 크로스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이 크로스를 케인이 머리로 골대를 향해 방향을 바꿨지만 번리의 골대를 강타하고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자신이 슈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클루셉스키에게 왼발 슈팅 찬스를 연결해주며 클루셉스키가 아주 간결하게 슛을 했고 아쉽게 골대를 살짝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를 앞에 두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베르바인에게 슈팅 기회가 날 수 있도록 패스를 했고, 아쉽지만 베르바인의 슈팅은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사실 공을 조금 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찌 보면 토트넘에게 몇 없었던 3번의 찬스는 모두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나온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일부 영국 매체에서의 평점은 박했습니다. 영국의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며 주저하고 실망스러운 경기 모습을 보였다. 몇 차례 좋은 위치에서 낭비를 했다. 위협적인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경기 평을 내놓았고, 풋볼 런던 또한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4점을 부여하며 프리킥 상황에서 케인의 크로스바를 맞추는 헤딩 슈팅을 이끌기 이전까지 파이널 서드에서 고전했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은 펼쳤지만 부족한 모습이었다. 마지막 결과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평가를 하며 평점 4점을 부여했습니다. 매번 어려운 상황에서 토트넘을 살렸던 손흥민 선수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골을 직접 넣거나 도움을 올리며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 내 최하위 평점을 받으며 이 경기에 대한 패배를 손흥민 선수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박한 평가 결과와 더불어 콘테 감독의 입지가 손흥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은 오늘 경기가 끝난 후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다. 5경기에서 4경기를 패배하는 경험은 여태까지 해본 적도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 나를 월급 루팡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냥 시간 때우면서 돈을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으며 구단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콘테가 사임을 작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과 리그 준우승을 선사한 뒤로 토트넘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도 와서 실패했고 누누 감독은 이번 시즌 중반 사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전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했죠. 토트넘 내 최고 주급인 약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우승에 대한 기록은 없죠.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 반열에 올랐고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윙어로 성장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게 된다면 트로피를 몇 번 올렸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박지성과 차범근이 거론될 때마다 들어 올렸던 트로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손흥민 선수가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서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고 곧 30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무리한 이적으로 또다시 적응 기간을 갖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콘테가 토트넘을 떠나게 되고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따지 못한다면 많은 팬분들이 염원하는 여름 이적 시장의 A급, S급 선수들은 또다시 토트넘을 기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이 많은 이적료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선수들을 사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은 했지만 토트넘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바에야 다른 팀으로의 이적도 한번 고려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케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해리 케인 선수가 이번 시즌 시작 전 맨시티로 이적에 실패하면서 토트넘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시즌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는 케인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분들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장 콘테 감독이 시즌 중반부터 부임하면서 케인의 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콘테 특유의 지도를 했고 결국 케인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6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던 케인이었죠. 그리고 케인은 콘테 감독이 계속 토트넘에 남아있는다면 자신도 토트넘에 남아 더 큰 꿈을 꿀 것이라고도 암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콘테 감독의 발언대로 콘테가 토트넘에서 사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케인의 이야기도 달라지게 되겠죠. 또 어떤 감독이 올지 모르고 자신의 경기 성향에 맞는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또한 맞습니다. 어찌 보면 콘테 감독의 인터뷰가 직접 사임을 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터뷰 속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자신감을 많이 잃은 모습을 보여주는 콘테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이 계속 연패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콘테가 이를 핑계로 토트넘의 감독직에서 사임하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콘테가 떠나게 된다면 케인도 마음을 다시 먹고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결심을 하겠죠. 케인마저 떠나게 된다면 재계약한 손흥민 선수에게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정말 많이 걱정이네요. 오늘 벌리와의 경기를 쉽게 이겼으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상승세를 이어 4위권 진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참 암울한 상황으로 빠져버린 것이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리즈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토트넘인데요. 이 경기에서는 벌리와의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손흥민 선수도 팀 내 최하 평점을 받은 오명을 벗고 다시 한번 월드클래스의 기량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